남자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를 잡은 물고기로 취급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거는 상대방 남자가 나라는 여자를 놓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됩니다. 이 여자를 놓치기 싫다는 생각은 남자에게 아주 치명적인데요. 왜냐하면 놓치기 싫다라는 심리는 불안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여자, 내가 한눈 팔면 바로 떠나갈 것 같은 여자, 이런 여자는 남자를 엄청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나는 남자마다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죠. 썸이든 연애든 상황을 주도하는 여자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왜 그 남자를 안달나게 만들고 싶은가 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사실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서 더 안달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지금 그 남자가 나한테 안달이 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죠. 나는 이 남자가 좋아서 놓기 싫어. 근데 그 남자는 그닥 나에게 안 매달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가 여러분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해야 안심이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서 불안한 겁니다. 마치 나 혼자만 좋아하고 있고 나 혼자만 안달난 것 같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리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금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휘둘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남자가 데이트를 주도하죠. 당연히 남자라면 데이트 코스를 짜고 사랑하는 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볼게요. 데이트를 선택하는 역할을 남자친구한테 또는 썸남한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관계 안에서 데이트 판을 여러분들이 짜고 리드를 해보는 거죠. 남자가 판을 짜고 거기에 여자가 체스 말처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계속 끌려다니는 연애만 하게 되죠. 보통 이런 부분이 가부장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편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세요. 그래야만 남자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때 남자는 불안해지죠. 잡은 물고기를 내 옆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연애 관계에서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식으로 연애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남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남자는 다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할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연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락. 여러분만의 연락이나 카톡을 보내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블로프의 개라는 이론 아시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상대방에게 카톡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는 이게 당연해져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시간에 당신에게 오는 카톡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카톡을 안 보내고 잠을 자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부터 남자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상대방에게서 왜 카톡이 안 오지? 바쁜가? 어디가 아픈가? 내가 먼저 보내봐야 하나?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내 카톡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만 계속 이 남자가 나에게 언제 카톡할까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카톡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루틴이 그 남자의 마음을 당신에게 다가오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데이트할 때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한 번쯤은 결제를 해보세요. 더치페이 말고 말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여자가 돈을 내는 것인데 남자에게 쥐죽지 말라고 카드를 대신 건네주고 그 남자 뭐 결제하라고 하는 분들,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데이트 비용을 여성이 낸다는 건 이 관계에 있어서 나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남자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개념력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와 나의 관계가 평등하다, 너와 나는 같은 위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더 이상 남자들의 맨박스를 단단하게 지켜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맨박스를 강화해서 더 남자답게 행동하게 내버려두면 지금이야 당장 남자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를 잡은 물고기로 취급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잡힌 물고기도 아니잖아요. 그 남자의 애인이잖아요. 남자들은 자신이 가진 맨박스를 벗겨주는 여자한테 매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는 이런 여성을 평생 잊지 못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지도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도권 싸움으로 트러블이 나면 어쩌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자기가 해야 하는 건데 왜 여자인 네가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대화로 잘 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제를 했을 때 그 남자가 혹시 너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널 무시한 게 아니라 나도 너 옆에서 당당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지 그런 걸로 누구 무시하거나 싸우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애인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히 충돌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떨리는 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주권이 없어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 지속 여부가 남자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은 남자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는 거.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했다가 남자 쪽에서 관계의 주도권 못 주겠다고 방방 뛰면서 헤어지자고 할 것 같나요? 차라리 그런 남자와는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와 맞춰가지 못하는 남자와 어떻게 오랫동안 사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자 쪽에서 남자를 배려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주도권도 못 갖고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데도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자한테 다 맞춰주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관계에서 을이 되어버리고 불안감이 높아져서 결국 을의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남자는요,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절대 헤어지자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질리게 하는 여자들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잘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해주는 남자와 관계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꾸준히 시간, 에너지, 돈을 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분명한 애착의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 행동을 하는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조금 묘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남자가 애착을 가질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하는 행동.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호감도 아니고 썸도 아닙니다. 바로 애착과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과 사랑은 다르죠. 애착과 사랑이 생기면 남자는 그 여자를 선택지가 아니라 내 사람 쪽으로 분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면 남자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죠. 오늘은 그 변화가 정확히 어디서 나타나는지 5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는 행동. 이건 애착의 시작이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남자에게 생활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정체성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수면 시간, 먹는 패턴, 주말을 보내는 방식, 혼자만의 루틴까지. 이건 웬만큼 좋아한다고 쉽게 손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남자의 그 부분을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애착이 생기면 그 남자의 말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너 잘 때 함께 자려고, 요즘엔 너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도 많이 보려고 노력해. 내 시간 맞추는 것보다 너 시간 맞추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 남자들이 하는 이런 말들의 핵심은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이죠. 자기 편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자기 삶, 자기 인생의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예전에는 난 원래 이래가 남자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너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감정이 가볍다면 절대 나오지 않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생활 리듬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재배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아무 티도 안 내고 자기 루틴을 바꾸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여자가 그 남자 삶의 외부인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는 설렘이나 호감으로는 나오지 않는 행동이에요. 분명 애착이 생겼을 때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챙기려는 행동. 이 변화는요, 애착이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인데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막 세심하게 관리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프면 참고 피곤해도 버티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애착이 생기면 자신의 몸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 여자의 몸을 세심하게 챙겨주죠.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그렇게 계속하면 몸 상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남자의 시선과 마음은 바로 당신이라는 여자에게 이동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 가는 걸 같이 고민하고 쉬라고 말해주고 생활 패턴까지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건 통제나 집착이 아니라 남자의 보호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면 놀랍게도 남자 자신도 자신의 건강을 같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요즘 운동하려고 술 좀 줄여야겠다. 요즘은 조금씩 체력 관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행복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나도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상대방과 나의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감 단계에서는 괜찮아 정도로 끝나죠. 하지만 애착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실제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의 컨디션을 계속 체크하고 당신의 몸 상태를 기억하고 생활까지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가벼운 관심을 넘은 깊은 애착의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다. 이 변화도 애착이 생겼을 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외모 관리에 꾸준한 동기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한번 잘 정리하고 귀찮아지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애착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옷이 조금씩 바뀌고 향수를 쓰기 시작하고 머리를 더 자주 손보고 체형이나 체력 관리에 신경 씁니다. 이건 단순히 그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눈에 계속 괜찮은 남자로 남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호감 단계에서는 만나는 날만 잠깐 신경 씁니다. 하지만 사랑의 단계에서는 평소 모습 자체를 관리하려고 애쓰죠. 왜냐하면 이 단계의 남자는 이미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잠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외모 관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비교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보다 너 앞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고 그 여자가 실망하지 않길 바래 이렇게 남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깊이 들어가 당신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시간, 에너지, 돈을 쓴다. 이 신호는요, 설명이 길 필요도 없는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준입니다. 남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원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 에너지, 돈, 이 세 가지는 남자 입장에서 감정이 아닌 선택의 영역이에요. 호감이 있을 때는 여유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만나고 힘이 남아있을 때 챙기고 큰 부담 없는 선에서만 돈을 쓰죠. 하지만 애착이 생기면 달라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데도 직접 움직이고 굳이 안 써도 될 돈을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원 투자는 감정이 식으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남자에게 있어 시간과 돈은 곧 인생의 일부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내어준다는 건 그 여자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꾸준히 시간, 에너지, 돈을 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분명한 애착의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사랑의 결정타입니다. 앞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 단계에서 남자의 마음은 이미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남자는요, 정말 사랑이 생기기 전까지는 타인의 인생에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괜히 책임이 생기는 걸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애착이 생기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함께 해결하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이건 내가 알아볼게. 남자들의 이런 말들의 핵심은 도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문제를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일로 함께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만 하거나 말로 공감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단계죠. 남자 입장에서 귀찮은 일까지 맡고 시간 드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본인 일이 아닌데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 정서적 소속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이미 마음속에는 이 사람 인생에 내가 함께 있어야 한다 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애착이 생긴 남자는 그 여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지길 바랍니다.
안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옆에 남고 싶어지죠. 남자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이 연결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릴게요. 남자가 애착을 가질 정도로 좋아하면 반드시 이 변화들이 나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고 건강을 챙기고 외모에 신경 쓰고 시간, 에너지, 돈을 쓰고 인생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잘해주고 싶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이라는 여자가 그 남자 마음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죠. 연애에서 헷갈릴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남자의 삶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